반도체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아줘서 그런 건데 저희가 시황 듣고 나서 앵커 브리핑에서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는 쫙 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현재 섹터, 스페이스 X, 우주항공, 부품주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이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는 머스크 때문인가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보더라도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긍정적인 매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언급이 됐고 반응을 하는 모습 오늘 장 초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가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지금 상장되진 않았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가까운 금액이다. 그런데 오픈 AI는 740조 가까운 금액이었거든요. 당시 가치 평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기업 중에 가장 탑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관련주 줄줄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흔들 최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미래에셋 벤처투자, 나노팀, HVM 모두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함께 줄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걸쳐서 4천억 원 이상을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평가 이익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상연이 이제 상장하면 그 가치는 더 재평가 받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를 테니까요. 그런 흐름이 있고. 나노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액상형 방열 소재 납품 이력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도 이 소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HVM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특수 금속을 이제 공급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 뭐랄까요? 첨단 금속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국산화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상황이고요.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우주 항공 이런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후에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존재감은 연말 랠리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당당한 그런 기폭제인가라는 기대감을 실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진 섹터, 힘이 강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핵융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솔솔 얘기가 나오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행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그룹이죠. 트루스 소셜 모회사가 이제 핵융합 발전 기업을 합병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핵융합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투자까지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핵융합이 무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탄소의 배출이 없는 거의 무한대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을 생각해봐도 딱 이미지가 연상이 되실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그것을 300초 이상 가두기 기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냄비에 태양을 가두고 그 태양을 가뒀는데 냄비가 녹지 않은 기술이라고 다 연상을 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48초를 가둬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지금 AI와 양자 컴퓨터 빠르게 계산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AI 시대의 막강한 효자 노릇과 혁신 그런 성장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 이 AI와 양자 컴퓨터가 사실 전 산업에 고루고루 배치가 되면서 활용이 되면 전력을 또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때문에 결국 이런 핵융합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현재 이 시대는 초고속, 초첨단 최첨단 기술 이런 부분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어려운 기술도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예전보다는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아니면 초전도체 근데 굉장히 온도 높은 거, 그리고 텅스텐 같은 경우에 우주 가까이 있어도 뭐 태양 가까이 있어도 사실 녹지 않은 그런 강한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앞으로 핵융합 상용화 기술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세라 어차피 한국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상향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체 한 2050년 생각했지만 20년 앞당기기로 우리 정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실증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상용화가 목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전력 구매와 전력을 이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용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식시장에서 자주 언급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테마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막 오르잖아요. 근데 바로 이 기대감. 근데 이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막판 진토, 단판이 과연 날 수 있을까라는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민주당 주재로 해서 디지털 자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로 해서 민병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명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한 생각이 나는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정과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그 규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안이 제출될지는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율을 못하게 되면 내달 뭐 법안 발의나 내년 1분기 본회의 처리까지 이제 불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늘 막판 진동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오르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강한데 이런 섹터들이 한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스토리텔링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좀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략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머니코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시한 우리 반도체의 전반적인 특징이 연말과 연초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NK 투자증권 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서를 미국 경제 지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박스로 공통된 의견을 모아봤으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전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월과 11월 지표에서 우리는 굉장히 싹 식은 듯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 브리핑을 해드렸고 탑다운 모멘텀이 약화됐다라고 하는데 고용 시장은 뚜렷하게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4월은 예상보다 좀 센, 좀 높은 관세 충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5월 이후 7개월간 비농업 고용자 수가 좀 급감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튀어오르는 흐름들, 그러니까 고용의 전반적인 환경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물가도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둔화됐다라는 데에서도 지난주 머니코드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 BNK 투자증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갑자기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것도 경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둔화가 되면서 탑다운 모멘텀이 약화가 됐구나 이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나마 바텀업 모멘텀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바로 기업 실적에 있습니다. 기업 실적 볼 때 두 가지 패턴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법인세 인하, 그리고 두 번째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 실적 상향 이 부분인데 법인세 인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AI 투자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리포트를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있습니다. AI 투자를 하려면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10월 이후 빅테크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요인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단의 수요가 급증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K 반도체는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게 빨간색 여기 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 전망을 상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S&P 500 순부채 지수는 올해 665 포인트로 2007년 이후 최고다.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를 위해서 자금 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2007년 이후 최고잖아요. 근데 2007년에 순부채가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여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업 실적단에서 데이터가 조금 나와서 그때 당시와는 다르다라는 의견도 좀 다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에 대한 뭔가 퓨어한 그리고 좀 상향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경제 상황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건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다음 보시면 지금 지출 그리고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에서 한 가지 참고해 볼 만한 이슈여서 좀 넣어봤습니다. 로이터의 분석이었고요. 지금 손정희 잘 아시죠?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픈 AI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 300억 달러의 투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75억 달러는 투자를 마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225억 달러가 있는데 지금 연내에 오픈 AI에 약 33조 원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이걸 계산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워낙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AI를 긍정적으로 봤고 또 오픈AI와 함께 4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 거의 40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지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오픈AI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 달러로 평가를 하는 400조 원 평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재 올해 연내에 225억 달러 이런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출, 현금, 그리고 지분 처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분 처분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지분은 580억 달러 전량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T-모바일 지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처분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 5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좀 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결제, 이거는 IPO로 자금 조달하는 예에 해당이 되는데 페이페이라고 해서 원래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부 셧다운 때문에 내년 1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 IPO도 한 200억 달러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지분을 매각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고 있고 그 신규 IPO하면서 그 상장 조달 그 자금을 좀 불리려고 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으로 AI 시대에 투자를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연결, 맥상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제 뽑아 먹을 것도 있겠고 AI 투자 막히면 안 되니까 퇴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AI 거품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이제 매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확대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하나 갖고 왔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K 메모리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한 듯 했습니다. 그 의미는 여기 보라색 박스로도 해놨네요. 일단 마이크론 가이던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D램과 HBM을 원하는 고객사는 참 많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풍족하다라는 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BM의 총 시장의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폭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나타나고 있고요. D램과 HBM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K메모리 업종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다 주면서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HBM3E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 한 가지 마이크론이 이쪽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좀 점유율 부분에서 훼손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입증이라도 한 듯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상향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그리고 DDR5 추격이 지금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년 캐파 확대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의 월의 절대 우위 공급자이기도 하고 고객 믹스 개선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리포트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증권인데요.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아침에 반도체는 역시나 비중 확대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는 뭘 봐야 될지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역시나 골드만삭스와 비슷하게 마이크론의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내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또 한 차례 오르겠거니 상향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치를 대폭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실적 발표 이후에 10%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지수 종목단에서도 가장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 보면은 마이크론이 216 그리고 대만의 나냐가 497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망치를 대폭 상향해야 되고 아직도 긍정적인 룸이 남아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은 200%, 나냐는 거의 500% 올랐는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100% 못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200% 정도 오른 거.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낮다라는 것을 하나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기회 이거를 노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코스닥 이제 소부장 업종 이쪽으로 좀 내려가 봤을 때 연초 이후에 상승폭은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말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하락폭이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부장 업종이 11월 이후 메모리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미끄러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공정 최선호주는 테스와 VM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투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 투자 확대 그런 부분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어쨌든 삼성, SK하이닉스 탑픽이고 그리고 전 공정 장비 쪽에서는 테스 VM이다라는 거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타. 가 올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누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한 전략도 써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AI 수요가 견고한데 최근에 조정의 흐름은 오픈 AI에서 구글, 알파벳으로 공급자가 좀 위치가 바뀌는 흐름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AI 버블이 있고 과연 수익성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인가,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조정을 겪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래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못 박으면서 근데 옥석가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머니코드에서 간간히 언급드렸던 실적이 탄탄한 그리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4천 전후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제 연초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수출주 입장에서는 조선, 자동차,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이쪽을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현재 코스피가 4,090 그리고 코스닥이 한 925 오르면서 양시장이 1%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이 이유는 코스피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고요. 지금 이 시점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도주 매집은 연휴 이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도주는 내년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연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두 섹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2차 전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2차 전지 뭘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오늘 또 하나증권에서 이 관련주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그동안의 기대감에 비해서 좀 눌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괜찮을지 보면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은 지난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LG 엔솔이 시총이 지금 9조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가는 주가 재매수 구간에 진입을 이미 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작년과 올해 초가 해당이 될 텐데 그때는 전기차 부진했는데 하방에서 여전히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ESS라는 효자 섹터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모멘텀이 생겨서 과거와 현재는 매우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ESS 성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물론 ESS만으로는 추가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겠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 전기차 부분도 회복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총이 89조 원 밑으로 떨어진 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기차 부진하더라도 지금 주가 하락한 만큼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굉장히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고 셀 메이커 기대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가 부진하더라도 ESS라는 막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진입 기회이다라는 부분 하나증권의 이 논리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증권에서는 삼성 SDI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삼성증권은 오히려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32만 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연간 실적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핵심 자동차 고객사의 판매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더해서 연간 실적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전지, 소형 전지 판매가 부진했고 분기 흑자 전환이 어렵다. 그리고 연간 적자 개선 폭이 제한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 당연히 ESS 쪽에서 버텨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좋다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향 이슈가 있는 것도 연구원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낸 재료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 SDI 목표 주가 좀 하향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옥석 가리기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